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일단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다양성은 넘치는데 전문성이 사라져버린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은미 위원, 김호철 위원, 김재경 위원, 정창동 위원. 아까 본 거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김혜정 위원이 빠졌죠? 김혜정 위원은 작년에 위원회 비상위원을 해촉을 하고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부터 해가지고 감사, 이사장 전체를 장악해버렸다 했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중어중문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비상위원 5년을 해먹고 원자력위원회는 다 점령했으니 그 꽃보직 안전재단으로 가면 약 연봉이 한 이제 1억 3천에서 한 5천 될 정도 될 거예요. 기관장 업무 추진비도 사용을 하고 그런 꽃보직으로 간 거죠. 자, 아무튼 말이 샜지만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빠졌고 지금 남아있는 멤버가 지금 한은미, 김호철 위원, 김재영 위원, 장찬동 위원.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될 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방사선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사고 있을 때 사고 대책 총사령관이 간 나오토 총리였나요? 그 간 나오토 총리를 수행했던 보좌 참모의 핵심이 누구였냐면 경제학 교수였어요. 결국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출발했던 원전 사고는 31시간이 지나도록 중요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그 31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건물이 하나씩 날아간 거예요. 수소가 터져서. 우라늄이 터지고 그러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우라늄은 절대 터지는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소가 터지는 상황까지 간 그 상황, 31시간을 지체했던 상황. 일본이 2011년에 그런 전문성이 없는 조직에 의해서 어떤 사고 대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현재 완전히 다 비전공자에 의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홈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이버 치시면 바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말들, 회의록, 회의 결과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 회의록을 직접 열고 들어가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샘플 하나만 들어서 약 70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의록을 보면 보세요. 김혜정 의원, 그때 당시에는 김혜정 씨, 지금은 김혜정 씨가 이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소한 게 아니고 이재성 과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혜정 위원이 단조가 뭐예요? 단조? 이게 원자력을 했다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단조라는 거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대장간에서 망치로 이렇게 그 조선낫이라 하나? 그런 낫을 탕탕탕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기법, 두들겨 패서 만드는 기법, 이걸 단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주형을 틀을 만들고 그 틀에다가 그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을 주조라고 합니다. 쉽죠? 이제 부어서 틀에다가 붓는 것은 주조, 망치로 꽝꽝 때리는 건 단조. 근데 왜 이 단조가 원자력에서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냐면 원자로가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보일러 중에서는 제일 단단한 보일러입니다. 제일 단단한 보일러. 이 단단한 보일러를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에 100톤짜리 망치가 있어요. 그 100톤짜리 망치로 꽝꽝꽝 때려가지고 이
이제 원자로를 만들거든요. 아마 김혜정 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두산중공업을 이렇게 견학을 갔을 거예요. 그랬을 건데 단조가, 그래서 이분은 단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음악에서 나오는 단조로 이해했나 봐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모르면 안 됩니다. 5년 동안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을 했던 분이 그걸 몰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분이 방사선 비상 재난이 났을 때 대응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5년이나 한 사람이 이런 식이에요. 자, 단조. 이게 두산중공업에 있는 단조기이고 프레스 공장에 이제 단조 공장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망치질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다른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위원으로 있는 김호철 위원이 있어요. 김호철 위원은 어떤 분이냐면 변호사죠. 변호사. 어떤 변호사냐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었던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자체를 부정하는, 원자력은 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정권에 와서는 아니 원자력 사라져라 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소송이 걸렸는데 이분이 원자력 안전위원이 돼버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암흑의 과장이 있었죠. 아까 그 과장이 이 김호철 변호사의 소송을 담당했던 과장이에요. 그냥 뭐 어디 날아가 버렸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김호철 변호사도 뭐 어쩐데요? 김혜정 위원하고 같이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계속 질문을 해요. 한 예로 제가 89차 원안위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원안위 회의를 보니까 지금 김호철, 김혜정 이 두 사람은 탈핵을 활동을 하신 분들, 탈핵 활동을 하신 분들, 그분들을 지금 여기 와서 과외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과외.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원자력에 대한 심의 또는 어떤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고 과외 학원 다니는 거예요. 한 예로 89차 원안위 회의록에는 김호철, 김혜정 두 위원이 궁금이라는 단어를 24번, 여쭤봅니다는 단어를 26번, 기타 이런 형식으로 질문하는, 물어만 보는 거,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회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결국 뭐냐,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아니라 결국 원자력 궁금위원회가 돼버렸다. 저는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의 모습 현 주소가 지금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께 고발합니다.